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박희주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예후를 관리하기 위한 오렌지3를 활용한 당뇨병 환자 재입원 예측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재입원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단순히 데이터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도메인에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프로세스 전반을 아울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재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병원의 경영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재입원을 줄이는 것을 환자 안전관리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의 퇴원 후 재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근거에 기반하여 고위험군 환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이를 통해 한정된 의사 및 간호사 인력과 같은 의료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오렌지3입니다. 오렌지3는 오픈소스 기반의 워크플로우 중심 데이터 분석 도구로 코딩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위해 다음의 주요 위젯들을 활용했습니다. 변수의 역할을 정의하는 select columns, 분석 목적에 맞춰 데이터를 재구조화하는 edit domain,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와 클래스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한 distributions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측치 처리와 정교화를 위해 프리프로세스 위젯을 사용하여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정제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해 단계입니다. 저는 UCI 머신러닝 저장소에서 제공하는 당뇨병 환자 임상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130개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규모를 보면 약 10만 건 이상의 행과 45개의 변수로 구성된 대규모 임상 데이터입니다. 분석의 목표인 타겟 변수, 즉 재입원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yes가 약 4.6만 건, no가 5.5만 건으로 나타납니다. 약 10% 내외의 미세한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전반적인 예측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품질 점검 결과 전체 데이터 중 약 1.1%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었으며 성별 변수에서 언노운 값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데이터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연산 오류나 편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어지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분석 설계 과정입니다. 우선 셀렉트 컬럼 위젯을 통해 변수의 역할을 최적화했습니다. 제2번 여부인 readmited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환자 식별 번호와 같은 변수들은 메타로 분리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불필요한 식별 정보를 학습하여 발생하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타겟 변수의 단순화입니다. 기존 데이터는 제2번 시기가 30일 이내인지 이후인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저는 이를 하나의 yes 그룹으로 통합했습니다. 다중 분류를 이진 분류로 전환함으로써 모델의 학습 정밀도를 높이고 예측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는 1.1%의 결측치를 통계적 근거로 보관하는 input missing values를 수행하고 수치형 변수의 척도를 맞추기 위해 normalize features를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변수에 편향되지 않는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자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오렌지3를 활용한 실제 실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렌지3 도구를 활용해 실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실습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파일 위젯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인포 창을 통해 이 데이터가 10만 건 이상의 행과 45개의 변수로 구성된 거대한 데이터셋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의 결측치가 존재한다는 점도 미리 파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 Select Columns 위젯을 연결하겠습니다. 창을 열어보면 이미 변수의 역할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재검증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니 우리의 예측 목표인 readmitted 변수가 타겟 자리에 올바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타 영역에는 모델 학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환자의 번호와 같은 변수들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초기 구조가 분석 설계와 일치하므로 이들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모델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디트 도메인 위젯을 사용해 타겟 변수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readmitted 변수를 보면 재입원 시기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의 핵심 목적은 환자가 결국 재입원할 위험군에 속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다중 분류 대신 yes와 no로 판별하는 명확한 이진 분류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30일 이내와 이후 값을 모두 하나의 yes 그룹으로 병합해 주겠습니다. apply 버튼을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기계학습 모델링에 앞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디스트리뷰션스 위젯을 연결하여 EDA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타겟 변수의 분포를 보면 노 그룹이 약 5만 5천 건, 예스 그룹이 약 4만 6천 건으로 10% 내외의 미세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지 변수를 보면 주로 60대에서 80대의 고령층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당뇨 합병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 인 허스피럴 변수를 보면 대다수의 환자와 재입원 그룹이 5일 전후의 단기 입원 기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입원 기간이 짧았던 환자일수록 조기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될 위험이 높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해 프리프로세스 위젯을 띄우겠습니다. 의료대의 특성상 특정되지 않거나 누락된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밑에 창을 열어보면 이미 기본값으로 잘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Impute Missing Values를 보시면 Average and Most Frequent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치형 데이터의 빈칸은 평균값으로, 범주형 데이터는 최빈값으로 자연스럽게 치워지도록 확정하겠습니다. 그 아래 Normalized Features 역시 수치형 변수들이 제 각각의 숫자 단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변환하는 민맥스 스케일링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특정 변수가 모델의 학습을 좌지우지하는 편향을 차단하고 가장 최적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데이터 분할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시험용 데이터로 나누기 위해 데이터 샘플러 위젯을 가져왔습니다. 창을 열어보면 Fixed Proportion of Data가 이미 70%로 올바르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0만 건의 데이터 중 70%는 모델의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설정은 바로 하단의 Stratify Sample 옵션입니다. 이 옵션 역시 이미 안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 데이터는 재입원을 안 한 환자가 더 많은 불균형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옵션을 활성화함으로써 타겟 변수의 본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치우침 없이 학습할 환경이 완벽히 검증되었으므로 하단의 샘플 데이터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추출된 70%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차례입니다. 어떤 모델이 우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할지 비교하기 위해 특성이 다른 세 가지 모델인 트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위젯을 캔버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초매기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리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데이터 수가 5개로 제한되어 있고 특정 클래스 비율이 95%에 도달하면 성장을 멈추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생성할 트리 개수가 10개, 서브셋 분할 최소 기준은 5개로 올바르게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수의 변수가 미치는 가중치를 제어하기 위해 L2 규제가 적용되어 있고 규제 강도 역시 기본값인 1로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튜닝을 마친 새 모델과 분할된 데이터를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에 모두 연결해 주겠습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방식은 텐폴드 교차 검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데이터를 10개로 나눠 반복 시험하고 그 평균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연에 의한 왜곡을 배제하고 정확한 성능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변별력을 뜻하는 AUC는 세 모델 모두 0.6% 내외를 기록 중입니다. 단순 정확도인 CA도 중요하지만 아픈 환자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능력이 의료 현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이므로 저는 리콜 지표를 가장 비중 있게 검토했습니다. 현재 트리의 재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종 검증을 위해 컨퓨전 매트리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상 1위였던 트리 모델을 클릭해보면 제 입원 환자를 yes라고 정확하게 맞춘 건수가 세 모델 중 가장 많습니다. 즉, 의료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환자를 놓치고 돌려보내는 오진 가능성을 가장 잘 방어하고 있음을 혼동 행렬을 통해 시각적으로 최종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수치와 의료 도메인의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트리 모델을 최종 최적 모델로 확정하고 이 모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리딕션스 노드를 활용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트리의 프리딕션을 연결하고 데이터 샘플러를 트리 위젯과 프리딕션 위젯에 모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데이터 샘플이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프리딕션스에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모델이 새로운 환자 3만여 명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내린 개별 예측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줄의 환자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 결과가 yes인데 트리 모델 역시 100%의 확신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yes로 예측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줄의 환자처럼 실제로는 재입원을 했는데 모델은 no라고 오분류하여 에러 수치가 높게 잡힌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추후 이런 오분류 환자들의 주진단 코드 같은 특정 피처들을 역으로 추적해 본다면 모델의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부터 전처리, 훈련 및 평가, 그리고 최종 예측까지 오렌지3를 활용한 전체 머신러닝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실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